조선 왕들이 매일 먹던 음식. 왕의 식탁에는 항상 이것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왜 식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왕은 나라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왕의 식탁에 산삼이나 보약 같은 특별한 음식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 기록을 보면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는 지금 우리가 흔히 먹는 아주 평범한 음식들이 자주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 중 일부는 지금 우리의 식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음식 문화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조선 왕들의 식탁에 자주 올라왔던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이 왜 왕의 식탁에서 반복되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왕의 식사는 왜 중요했을까? 조선시대 왕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아프면 국가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식사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왕의 식단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식사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식단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매우 단순한 음식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화려한 음식보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들이 왕의 식탁에 반복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왕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특별한 음식보다 이 평범한 음식들이 왕의 식탁에 계속 올라왔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의 식탁에서 가장 흔했던 음식. 조선 왕들의 식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음식 중 하나는 발효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된장입니다.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음식입니다. 발효 과정에서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여러 미생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소화가 더 쉬워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발효 음식은 장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 자주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 발효 음식이 특별한 건강식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 왕들의 식탁을 보면 특별한 음식보다 반복되는 음식이 더 많습니다. 어쩌면 건강에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왕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았던 향. 마늘은 조선시대 음식에서 매우 중요한 식재료였습니다. 거의 모든 음식에 마늘이 들어갔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된 성분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마늘을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식재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에 마늘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음식들은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 사람들의 식단에는 이런 음식들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이 점이 지금 식단과 가장 큰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왕실에서 자주 먹던 국. 조선 왕실에서는 미역을 자주 먹었습니다. 특히 미역국이 많이 등장합니다. 미역에는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몸이 약해졌을 때 미역국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출산 후 미역국을 먹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왕의 식탁에 사용되던 기름. 기름은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름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 식단에서는 들기름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혈관 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된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나물이나 음식에 들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왕의 밥상에 있었던 밥. 지금은 흰쌀밥이 가장 흔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여러 곡물을 섞은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리, 콩, 조, 수수, 이런 곡물들이 밥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 곡물들은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천천히 만들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완만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선 왕의 식탁 이야기.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식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왕의 식사를 수라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라상에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기록을 보면 왕의 식탁에는 보통 12가지 반찬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첩 반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왕이 실제로 먹는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음식이 올라오는 이유는 왕이 많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였습니다. 다양한 음식 중에서 몸 상태에 맞는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의 하루 식사 루틴. 조선시대 왕은 하루에 몇 번 식사를 했을까요? 지금처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식사를 했을 것 같지만 조선 왕실의 식사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왕의 하루 식사는 보통 2번의 큰 식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식사를 수라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수라는 아침과 점심 사이에 이루어졌고, 두 번째 수라는 저녁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라상에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왕이 모든 음식을 다 먹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몸 상태에 맞는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왕의 실제 수라상 메뉴. 조선 왕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들이 올라왔을까요? 기록을 보면 왕의 수라상에는 생선, 나물, 된장 음식, 채소 반찬, 그리고 곡물 음식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이 왕의 식탁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특별한 보약보다 몸에 부담이 적은 음식들이 식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식단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공 음식, 단 음식, 그리고 빠른 식사. 조선시대 식단과 비교하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식단은 곡물, 채소, 발효 음식 같은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이 식사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당이 많은 음식들이 많아졌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음식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은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식탁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음식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